너무 네, 열심히 김준영 활동하시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옆에 예. 그 같은 학교 출신이신 김현성 전 부원장이 와 계십니다. 아유, 잘 아시는 반갑습니다. 분이시죠? 예, 네네. 김현성 부원장님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네. 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이제 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예의를 갖추시네. 네, 김준혁 의원은 제 동생입니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최진봉 교수님 동생이고 김현성 부원장의 형님이고. 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혁 의원을 연결한 이유는 네. 1월 2일 오전 10시에 예. 1월 2일이 아닌데? 1월 2일 아, 기자회견 하죠. 맞아. 왜냐면 네. 2026년 국회 첫 기자회견을 하셨죠, 우리 김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예. 그 오늘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국빈 방문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이 한중 관계가 더 원만하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바라면서 네. 또 이 한중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과 4월에 트럼프와 김정은 음. 국무위원장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도 1호 기자회견을 하시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시고 정말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이제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김준영 의원께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해가 상해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김구 네. 선생님 탄생 150년.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상해 임시정부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미가 크죠? 예, 상해 예. 임시정부 100년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몇 년입니까? 예,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1919년에 아. 3.1 만세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시차는 조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네. 1876년생이세요. 아, 그렇기 그러시군요. 때문에 탄신 150주년이거든요. 네네네. 상해 임시정부의 이제 주석을 당시에 하셨고 네. 마지막에 중경 임시정부 주석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이 상해 임시정부는 매우 중요한 어떤 곳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상해 임정과 또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님과 장개석 당시 국민당 주석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상해 임정 방문을 아마 권유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네. 한중 관계의 어떤 그 시작이 네. 단순하게 지금이 아니라 바로 1919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1932년에 그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있는 홍구공원에서 네네. 당시 그 일본군을 척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장개석 당시 주석이 그런 말을 했었죠. 4억의 중국 인민보다 한 명의 조선인 청년이 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당시 그 이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장교를 양성하는 군관학교에 우리 조선인들을 입영시켜서 함께 어떤 그 아시아 일대에서 일본과 싸우게 하는 그런 군사적 기반과 또 경제적 협력을 네.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 상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바로 그 한중 관계가 실제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지면서 1932년에 본격적으로 한중 관계가 이제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더 돈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국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상해 임시정부에 관련해서는 잘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 윤석열 어떻습니까? 정부가 네. 친일파들 세상 아닙니까? 네. 친일파들이 장악한 나라인데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온갖 목숨을 걸고 정말 온 목숨을 걸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 기반을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우국지사들의 상징적 공간인 상해 임시정부와 당시 중국에 임시정부가 9곳이 있었거든요. 계속 임시정부를 이전하면서 네. 옮겨 다녔는데 그곳에 대한 뭐 지원 이런 것들은 일체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일들이 네.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잘못한 일들 중에 하나가 네. 우리의 독립 정신을 지우고 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음. 바로 우리 조선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뉴라이트적 사관을 보급한 것들 이거는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김영석 독립관장 아직도 있나요?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진짜. 그 지금 이제 국가보훈부로부터 네네. 감사도 세게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 스스로 그만두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나 우리는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종교 일치적 개념으로다가 네. 그 독립기념관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 아니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 어떤 신앙의 어떤 형태는 바로 독립기념관 바깥에서 개인이 교회에 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되는 일인데 네. 그것을 굳이 그 독립기념관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저는 극우 네. 목사들을 불러들여서 윤석열을 갖다가 찬양하고 윤석열이 잘못이 없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그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이런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 독립기념관은 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깨버린 거예요,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법적인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네. 뭐 그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잘못 깨버린 아주 나쁜 사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또 반성한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표를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2026년 동북아 평화 질서를 다시 설계할 한반도 평화 체제 원년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네. 그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네. 단순하게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아니 중국과 대한민국의 네. 한한령 철폐라든가 다시 뭐 그 문화 교류, 네. 경제 교류 이것만이 아니라 네. 북한 문제를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바로 북한을 이렇게 개방하게 해야 된다. 그럼 북한을 개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현재 금융 제재부터 해제해야 된다. 미국이 엄청난 압력을 넣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들, 네. 금융 제재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될 것이고 개방을 하면서 경제 교류가 커져 나가고 경제적 이익이 더 높아지게 됐을 때 북한은 자연스럽게 어떤 자본주의와 그 나름의 어떤 그 북한은 유교식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는 것 같지만 네. 유교 문화와 사회주의 문화를 결합한 유교식 사회주의인데 이 유교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떤 결합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핵화를 하게 될 거다. 물론 이것이 낭만적일 수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북한을 위한 교류협력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4월 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그래서 그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서로 간 논의한 상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과 평화 선언을 하게 됐을 때 동아시아 일대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순한 어떤 외교적 제스처 혹은 외교적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그런 그 한중 관계 플러스 바로 이제 그 북한을 개방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시진핑 그 중국 주석도 이 안을 통 크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한한령 얘기도 하셨어요. 물론 중국은 네네. 명시적으로 한한령을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한한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 네, 네. 대단했죠. 네네네. 왜 그러냐면 네. 가령 이런 겁니다. 한한령 이전에 중국의 방송을 틀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네네. 우리나라 가요, 우리나라 가수들의 공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 네. 그리고 그 비공식적으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고 네. 대한민국의 물품을 사쓰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류 네. 또 뭐 하다못해 화장품 또 신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사게 되고 또 대한민국을 동경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으나 네. 그러나 비공식적 인터넷 사이트까지도 철저하게 한국의 드라마 혹은 뭐 그 K컬처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다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뭐 그냥 길거리 가면 우리 음악이 들리고 드라마 틀면 우리 드라마가 나왔는데 네. 이것이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한령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것을 풀어줘서 네. 다시 우리 드라마 영화가 네. 중국에서 상영되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 가서 공연하고 또 우리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네. BTS부터 시작해서 네. 트와이스 뭐 이런 그런 여러 우리 공연단들 우리 네. 가수들이 중국의 심장부 북경에서 혹은 뭐 상해에서 혹은 광저우에서 서안에서 네. 이렇게 천진에서 공연을 해서 네. 어떤 우리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이런 일들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가 밝아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하실지 뭐 최근에 준비하고 계신 법안이 있거나 아니면 활동 어떤 거 하실지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2026년은 네.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님께서 네. 그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던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전략위원회를 이제 가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반도 신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교육위원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네. 일을 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대도시권 네. 우리가 이제 그 서울과 경기도 일대 또 뭐 그 광역시들 안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과 네. 관련된 이제 시설들인데 네. 이런 공간들을 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학생들의 수업을 전혀 지장 주지 않는 네네.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을 네. 지금은 이제 그 각 광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진행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러시군요. 교육부하고는 거의 다 협력 단계를 다 지냈습니다. 네.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2026년에 이 법안이 이제 잘 정비가 되면 네. 2017년서부터는 정말 그 서울, 경기 또 나머지 광역계 단체에 있는 많은 그 시민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던 부분들을 네. 충분히 해소해서 조금 더 나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게 네.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오마이TV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아유,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어디 네네. 지금 지방에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못 오늘 나오셨군요. 못 나갔는데 네네네.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면 네. 예 제가 그냥 저 신발을 예. 예 이렇게 두 손에 들고 뛰어서라도 제가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